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가져가고 비싼 보험 가입시킨 신우가 뺨을 맞고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싸가지 없는 신우년 꼴 좋게 됐네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 정년기가 좀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이라 연애를 짧게 했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기업을 다니느라고 해외에서 오래 있었고 저는 부모님 사업을 도와주면서 일을 했는데요. 둘 다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서 서로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한 편이라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 모아둔 돈으로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었는데요. 시댁은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추가로 뭘 해주실 수는 없었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건 저희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 중이라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양가에 2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친정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아이 낳고 살려면 빠듯할 거라면서 저희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댁은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검소하신 편이라 문제가 없는데 신우가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신우는 지금 3살, 7살짜리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남편이 능력이 없는지 번번이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신우 본인이 학습지 선생님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항상 시댁에 오면 술을 그렇게 마셔요. 혼자서 소주 3병은 거뜬히 마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한이 많아서 그렇다며 밤새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쌍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까워 옆에서 맞장구도 쳐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줬는데요.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자꾸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자기가 가져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서 딸이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 돈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이 돈은 너무 모자라니까 10만원만 더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묻기까지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살아오면서 자식들한테 큰 소리 한 번을 내신 적이 없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이런 싸가지로 크죠.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시부모님 드리려고 했던 돈인데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다. 그런데 생활비 하겠다고 더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했어요. 신우는 저랑 웬만큼 친해져서 말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먹히니까 화가 났는지 그 뒤로부턴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계속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저도 모르는 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우가 이혼을 했다더군요. 남편이 하도 무능력하게 집에만 있으니까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다행히 남편 쪽에서 다달이 애들 양육비는 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2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이혼한 것에 대해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자가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할 수 있겠냐면서 늘 걱정하셨는데요. 그래서 매일 신우 집에 가서 애들을 봐주고 집안일에다 음식까지 싹 다 하고 오셨습니다. 어깨며 무릎이며 나만 아는 곳이 없었지만 딸을 그렇게 도와줘야 마음이 편하신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다니셨어요. 신우는 학습지 교사로는 돈이 안 벌리는지 보험 쪽으로 바꿔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 덕에 친화력도 있으니까 그게 나았겠죠? 초반 몇 달은 잘 팔리는 것 같다가 그 후로 쭉 수입이 없었는지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부모님한테 난리인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휴대폰을 보고 계시길래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신우년이 아주 못된 짓을 했더군요. 요즘 통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고 술을 또 한잔 했나 봐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어머님을 붙잡고 엄마랑 아빠가 도와줘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면서 기존에 있던 좋은 보험들을 싹 해지하고 자기 쪽으로 다 갈아타라고 했대요. 자식이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자식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셨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적을 내려면 비싼 보험을 팔아야 하잖아요. 이 못된 년이 시부모님 상대로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는 보험을 왕창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이서 60씩 내야 한다는 말인데 생활비도 싹 다 뺏어가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힘들어하니까 어쩌겠냐면서 자기가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하시길래 남편한테 이 일을 알렸어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가정부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다달이 빚까지 지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죠. 남편도 이번 일은 선을 좀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신우한테 전화해서 사정없이 뭐라고 했답니다. 당장 해지하지 않으면 회사 찾아가서 엎어버리겠다고 하니 신우도 겁이 났는지 그 주에 바로 해지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괜한 일을 왜 하냐고 본인이 다 내면 된다고 하셨지만 시부모님한테 필요도 없는 보험 들어놔봤자 뭐하냐. 다음에 더 좋은 상품 나오면 그때 신우한테 들어주시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신우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으니 정신을 차리지는 못할 망정 좀 염치 없어 할 줄 알았어요. 자기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 마음이 어떤 줄 아니까 더 죄송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저희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신우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이번 달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큰애한테 필요한 학용품이랑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집안의 첫 손주이기도 하고 아빠 없이 살면서 기도 죽었을 것 같아 이번엔 최고로 좋은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방이고 옷이고 많이 준비해서 줬고 아이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신우도 별말 없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신우가 술이 많이 돼서 저희 남편 차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도 이 차 뭐냐 좋다 이러면서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술주정이겠거니 하고 별 대꾸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뒤에 남편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가 보험을 많이 팔려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차가 워낙 오래돼서 항상 쪽팔렸다고 한 달만 탈 수 있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럼 남편한테는 무슨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안 되겠다고 거절을 했고 신우는 오빠네 식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끊었대요. 그리고 최근 크리스마스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신우가 저희를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눈을 흘기면서 차는 잘 굴러가냐고 묻더군요. 남편은 또 그 소리냐면서 미리 언지를 주고 빌려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줬을 텐데 터무니없이 말한 거 아니었냐고 조금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자기는 이혼도 당하고 돈도 없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오빠는 좋은 처가 만나서 차도 받고 더 잘 살기 좋아지는데 자기 팔자는 왜 이러냐면서 푸념을 늘어놓았죠.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어린애 같은 말을 해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가 또 불쌍해 보이셨는지 내년 봄에 차를 한 대 뽑아주니 어쩌니 하셨고 남편은 얘가 어린애도 아닌데 왜 자꾸 도와주기만 하려고 하시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엄마랑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혼한 게 자랑도 아니고 어른이면 성실하게 자기가 돈 벌어서 자식 키울 궁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빌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신우는 눈을 치켜뜨면서 저희 남편을 향해 오빠네가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면서 대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보험 다 선별해서 부모님 앞으로 해줬더니 언니가 싹 다 해지시키고 차도 언니가 못하게 한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차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딴 말을 하길래 저도 못 참고 사실을 짚어주었어요. 아가씨가 부모님한테 좋은 보험을 해줬다면 부담이 안 되게 했어야지 직장도 없으신 분들한테 한 달에 각자 30만 원씩이나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아가씨 배불리려고 부모님한테 그 짐을 다 지워준 건 맞지 않냐? 이랬어요. 그리고 막말로 왜 20만 원씩 매달 가져가냐고 이번 달부터라도 당장 그만 가져가고 부모님 돈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격양되어 있었지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니까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신우는 뭐든 꼬투리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왜 이렇게 기고만장한지 모르겠다면서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못 사는 집 무시하는 거냐 뭐냐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가씨 혼자 자격지심에 젖어 그러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냐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아가씨, 누가 아가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멍청하게 사니까 그딴 일을 당하는 거야.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신우 뺨을 한 대 때리셨어요. 어딜 새언니 얼굴에 손을 올리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신우는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뺨까지 맞으니까 더 억울했는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이제 집안에서도 자기를 다 무시한다면서 시어머니를 잡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듯 엉겨붙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보시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술 그만 먹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너무 받아주고 키웠던 게 문제였나 보다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겠다며 정신 차리고 너 스스로 힘으로 살라고 따끔하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술잔을 뺏어서 던져버리고 신우를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셨죠. 신우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괜한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저도 선을 넘은 것 같아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아가씨는 시댁에 못 오고 있어요.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려고 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다 안 받아주거든요. 아마 정신 차릴 때까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자식이라도 때로는 따끔한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부모님이 말은 안 하셔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가씨가 없는 동안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리려고요.